시장에 촘촘하게 분양 가격들이 책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네, 자신감이 있으신 거고 완판하면 대박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아파트를 가지고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시장에 관심이 주목될 또 하나의 아파트가 떴다.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야기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아파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딜까요? 네, 지금 한참 가장 핫한 용인에 있습니다. 또 용인이네요. 네,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제가 주목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요 뭐냐면 고분양가. 고분양가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후분양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입지와 호재가 같이 엉켜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입지도 좋고 호재도 좋은데 분양가도 높아요.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고분양가 쪽으로 가격이 치우쳐서 움직일지 고분양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지 아니면 입지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중심을 둘지에 따라서 이 청약의 결과 성적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분양가도 높고 입지도 좋고 호재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파트를 좀 잠깐 찾아보죠. 아파트는요 지금 여기 제가 체크해 놨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도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구성역이죠. 현재 GTX가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분당선이 다니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이 GTX A 노선인 용인역이 한참 공사 중입니다. 용인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곳이고요. 이거는 지금 내년에는 개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역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서역까지 가는데요. 두 정거장이면 가요. 엄청 가깝죠. 여기 용인역 지나서 판교에 붙어 있는 성남역을 지나서 이제 바로 수서역으로 가게 됩니다. 두 정거장만에 가니까 굉장히 교통이 엄청난 혁신적인 교통의 개선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따고 지금 움직이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용인 플랫폼시티입니다. 큰 개발 사업이고요. 이 수도권 남부에서 첨단 자족 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엄청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GTX 이슈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입지가 너무 좋은 것이죠. 이 일대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는 여기 그 구성 삼성 레미안,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이 일대 아파트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바로 그 아랫자리 이 자리는 사실 과거에 서울우유 부지였습니다. 이 서울우유 부지였는데 그 몇 년 전에 MDM이라는 회사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회사인데요. MDM. 우리나라 1세대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는 문지연 회장님이 이끌고 있는 회사인데요. 개발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이곳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 꽤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좀 사업을 하나 예를 들자면 광진 그랜드 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 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9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지만 18년인가 19년인가 좀 헷갈리네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18년, 19년 그때 조금 시장이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18년 말 19년 초였나 봐요.
좋지 않았을 때였는데 분양가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됐었고 서울에 미분양 물량이 별로 없었었다가 그 물건으로 인해서 미분양 물량이 확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던 곳인데요. 지금 어떨까요? 네, 그 천천히 다 완판을 했고요. 분양을 다 마무리 지었고 시장이 좋아지면서 바로 완판이 다 됐고요. 그리고 입주를 이제 작년 초인가 작년 초인가 입주한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근데 현재 그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이미 시세가 일대의 뭐 연식 있는 아파트들조차도 시세가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이제 사례로 지금 꼽힐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분양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MDM이라는 회사가 뭘 추구하냐면 고급화 전략을 좀 추구합니다. 잘 짓고 이쁘게 지어서 충분히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겠다 이러한 컨셉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진 그랜드 캐니언도 굉장히 파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었던 아파트였고요. 또 이제 뭐 저쪽에 그 광교 가시면 푸르지오 시티, 푸르지오 파크 이렇게 해서 그 광교 호수공원 주변으로 해서 이제 뭐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짓고 그다음에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어서 굉장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역 앞에 가면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해가지고 1, 2, 3차로 오피스텔을 대거 분양했던 곳이 바로 이 MDM인데요.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는 되게 반대가 많았었다고 해요. 오피스텔을 이렇게 엄청나게 분양하는 것 그리고 좀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도 분양이 잘 됐고요. 지금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전세 가격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삼성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급화 전략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과감하게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또 가격이 자신감 있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버리는 이러한 좀 굉장히 좀 추진력이 좋은 그러한 개발 회사인데 그곳에서 이 서울 부지를 산 거죠. 여기를 사서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다 거의 지어가는 상태에서 후분양을 하면서 가격을 좀 높게 매겼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가격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호갱노는 나와 있는 지금 보시면 전국 일간 방문자 1위입니다. 지금도 2,285명이 이 시간에 10시가 넘은 시간에 보고 있으신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분양 가격은 지금 대략적인 평균가 정도들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그 공급 계획서 그 안내문을 보면 엄청나게 촘촘하게 분양 가격들이 책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각 세대별 분양가가 다 다릅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촘촘하게 꼼꼼하게 분양 시세를 체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다 매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층수에 갑자기 좀 저가의 분양가가 튀어나오기도 해요. 뭔가 거기 걸리는 게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저층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고 고층부는 높고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9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400이 가장 높은 가격이지만 분양표를 보면 6억대도 물건이 있어요. 6억 뭐 후반에서 지금 10억 초반까지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도 보면 59 타입이 한 뭐 100 몇십 세대 되고요. 74 타입이 또 한 150세대 되고 나머지는 700세대가 넘는 게 84 타입인데요. 84 타입도 보시면 가장 높은 가격대는 12억 3,500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죠. 그런데 이제 저층부에 있는 가격대 보면은 9억대도 있습니다. 9억대부터 해서 12억 초반까지 이렇게 9억은 아니고요. 9억 후반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했고 그에 따라서 나는 정확한 가격을 분양가를 매겼으니까 그걸 난 받겠어 라는 어떤 되게 확신에 찬 어떤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에 대한 지금 제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핫했던 그 분양 현장 중에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장이잖아요. 장이 자이 같은 경우가 지금 84 타입이 9억대였거든요.
물론 여기는 지금 옵션을 다 제공을 하는 그 기준으로 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9억에서 10억이었다면 지금 뭐 30평대가 9억 후반에서 12억 초라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서울에 정비 사업하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매겼다라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네. 자신감이 있으신 거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충분하게 그 공사를 해서 그 완성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을 나는 받겠다라는 거예요. 선분양에서 미리 공사비를 받는 필요 없다. 그럴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 용인을 방문했을 때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보고 굉장히 운정하게 좋은 입지에 지어진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멋지게 지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을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건 명확한 부분입니다. 첨언하자면 이 정비 사업하고 이 개발 회사에서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정비 사업은 어쨌든 조합원들의 이익을 좀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분양이 빠르게 잘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자본이 있는 그 회사에서는 굳이 싸게 분양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어차피 천천히 난 소화시키면서 완판하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이제 아파트를 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냐? 네, 기흥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총 세대수는 한 1000세대 조금 안 됩니다. 999세대 되고요. 내년에 4월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지금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좀 지도를 아까 한번 보여드렸지만 호재 중심으로 이제 이쪽에서 그 직접 준비한 자료니까 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이편한 세상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용인역 그리고 구성역이 이렇게 여긴 예정이죠, 내년. 그리고 이 플랫폼 시티가 지금 이렇게 이 2029년에 그 완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첨단 자족 도시를 표방하지만 저는 좀 요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울의 수도권의 남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편한 세상 플랫폼 시티 옆에는 여기 용인 플렉스라고 해서요. 또 주산복합, 뭐 업무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판교나 아니면 삼성역 주변에 이러한 어떤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개발할 예정인데 거기 옆에 우리 붙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어집니다. 모양은요. 그래서 요 앞에 흘러가는 게 탄천이에요. 탄천은 이제 여기서 흘러서 저쪽 분당을 지나서 서울 지나서 서울의 한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참 여기 물이 한강까지 간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자, 여기서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본다면 지금 이쪽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잘 보이시나요? 너무 안 보이네요.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학교, 여기도 또 구성 레미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쪽은 좀 약간 가릴 수 있는, 그죠? 이쪽으로 59 타입이 좀 많고요. 이쪽으로 이제 84 타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에요. 이쪽은 천이 있고 또 대로변을 끼고 있는 자리가 훨씬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격을 촘촘하게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가려서 이럴 거야, 어디는 이럴 거야 해서 그것들을 촘촘하게 가격을 다 일일이 세대별로 나눴다라는 점.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 자신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 후분양으로 진행하니까 뭐 발코니, 시스템 에어컨, 뭐 붙박이장 이런 거 다 모두 무상 제공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마이너스 옵션도 안 됩니다. 나 못 빼주세요. 나 돈 덜 내고 안 할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지금 해제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5월에 계약을 쓸 건데 그러면
올해 말 그리고 또 내년 초부터는 분양 전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뭐 이제 가격을 비싸게 매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를 책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급화 전략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인데, 뭐 지금도 보시면 수영장부터 해서 없는 거 없이 다 할 거고 4세대 아파트의 모든 기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미지 보시면 게스트하우스도 펜션처럼 해서 이렇게 마치 어디 먼 곳에 가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영장, 체육관,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사우나, 골프 연습장 이런 거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첨단 시스템을 다 갖춰서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편리한 4세대 아파트 모습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아파트가 될 것이고, 굉장히 용인 내에서 좋은 입지에 첨단 시스템 갖춘 아파트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분양 일정은요, 지금 5월 2일부터 청약에 특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청약 진행을 하고요. 5월 말에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일단 여기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계약이랑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이때 계약을 하고 나면 3개월 있다가 8월 10일인가에 중도금 1차가 들어갑니다. 중도금. 그다음에 11월에 중도금 2차가 들어가요.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거죠. 3개월 간격으로. 그런데 이거 중도금 무이자 아니고요. 이자 후불제입니다. 이자 후불제. 그래서 이자는 나중에 내라. 일단은 계약금만 내고 이자 중도금은 대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금 10%만 내면 계약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자 자기 어떤 그 여건 따라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12억대, 30평대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용인에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새 아파트에 열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입지이기 때문에, 저라면 서울에 있는 좀 연식이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를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플랫폼 시티 청약이 중요한 이유. 일단 첫 번째는 고분양가 논란이 될 만한 가격대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와 그다음에 굉장한 호재를 같이 끼고 있다라는, 입지와 호재를 지금 섞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성공적인 분양, 이거는 완판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완판하면 대박일 거예요. 완판이면 대박이고요. 완판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판단된다면 매수 대기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저 가격에 저기에 무슨 용이네, 12억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사려고 가고 관심을 갖고, 만약에 완판까지 된다면 이분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바뀐 건가? 우리가 과거가 아니죠. 둔촌이라든가 둔촌주공이라든가 둔주, 그리고 뭐 지금 장위나 광명에서도 이런 이미 경험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이 분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그걸 보고 매수대기자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의 그 어떤 아파트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급화에 대한 사람들이 니즈가 강해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가격에도 사람들이 입지와 호재와 그 아파트 상품성의 우수함을 보고 올까라는 부분에서 답이 나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엔드급 아파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약진이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의 뭐 전망,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 용인의 어떤 그 가치. 그러니까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간접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의 대규모 개발 호재, 즉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플랫폼 시티, 그리고 GTX 이런 개발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용인의 가치도 또다시 재평가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처인구 일대의 아파트들이 점핑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좋은 입지에 좋은 어떤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가 나타났을 때 이 어떤 성과에 따라서 저기는 이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용인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에 청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언론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부정적인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뭔가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꺼림칙한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간간히 끼어있는 느낌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심플한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아주 명확한 거는요, 이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반등이 이미 나오고 있는 지역들과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수요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전세가에 대한 회복세를 느끼는 지역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것까지, 가장 우리가 확실하고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너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 좀 더 멀리 보시고 길게 호흡하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좀 시장을 긴 안목에서 보는 이야기를 또 한번 재밌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